부등식까지 나가는데 뒤에 부등식 파트 한 파트를 제가 남겨놨어요. 부등식 한 파트를 남겨놨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대한 이제 실근의 보호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근의 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좀 남겨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든 조금 빨리 끝내고 나서 이거를 이제 평면 좌표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이 파트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해도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너무나 늦춰지기 때문에 진도사항에 좀 애로사항이 생길까봐 제가 잠시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해요. 알겠죠? 날씨가 정말 갑자기 오전부터 그냥 더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볼게요. 오늘 해야 될 파트는 평면 좌표입니다. 평면 좌표. 평면 좌표라는 건데 잘 들으셔야 돼. 이 평면 좌표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수능 때까지 해당되는 모든 얘기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수능에 나오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예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것만을 가지고 수능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이 가장 베이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서 문제를 푸시고 앞으로 모든 단원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 좌표 평면과 평면 좌표는 같은 얘기일까 다른 얘기일까? 다른 얘기야. 다시 얘기합시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은 이걸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얘는 좌표들로 이루어진 평면에 대한 얘기인 거야. 따라서 중요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야? 중요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야? 평면이 되는 거야. 평면. 위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 평면 안에 있는 좌표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좌표 평면은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배웠어요. 옛날부터 배워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것들도 배웠고 X축, Y축이라는 것들도 배웠기 때문에 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답습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지? 새롭게 배우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이야. 이렇게 X축과 0과 이렇게 Y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 점을 우리가 A, B라고 둘 수가 있고 여기는 이 점을 우리가 C, D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 좌표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야. 좌표들의 얘기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얘기를 하지 않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옛날에. 언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이렇게 끊어내고 얘를 이렇게 끊어냈을 때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거리가 C-A가 되고 이 거리가 D-B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L제곱은 죄송해요. C-A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D-B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형태로서 우리가 썼던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야. 따라서 우리가 L에 대한 값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루트 해가지고 X좌표, Y좌표 순서 상관없이 X좌표끼리 빼주고 Y좌표끼리 빼줘서 제곱을 한 뒤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지.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바로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이런 형태로 나왔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얘는 x, y에서 어디까지? 1,2까지 뭐가 된다? 거리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됐어? 무슨 얘기지? 하나만 더 해보자. 잘 봐. 루트 x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 x, y에서 어디까지? 0, 얼마? 마이너스 3까지 뭐가 된다고? 거리가 된다고. 오늘 대답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따위는 너나 처먹어 이런 느낌인데? 일찍 끝내줄게. 둘 중에 골라. 일찍 끝내는 게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싫어. 역시. 볼게요. 고민해볼게요. 얼마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x, 마이너스 3에서 0, y까지의 거리라고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는 거야.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러면 선생님 좀 더 멋있게. x-1, y 플러스 2에서 어디까지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 얘랑 빼서 제곱해서 얘가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여기 얼마? 1이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서 이걸 빼면 x-2가 되잖아. 그지? 얼마? 마이너스 1. 얘랑 빼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얼마? 마이너스 1까지 거리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되게 어려운 거야. 잘 봐야 돼.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 그럼 2x, y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2x, 마이너스 y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랑 빼서 제곱하면 얘가 나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 x. 얘랑 빼서 얘가 나야 되는 거잖아. 얼마? 3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왜요? 얘기했지? 순서에는 상관이 없다고. 이거에서 이걸 빼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됐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다시 얘기합시다. 중학교 때까지는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해서 구하는 게 1순위였어. 다시 얘기하자. 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조금 다른 거야.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그 식의 모양을 가지고 표현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모두가 다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 것들은 배우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베이스로 다른 표현들까지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분과 외분이에요. 이 평면좌표 단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내분하고 외분까지만 정말 잘 해놓으셔도 우리가 이 단원의 문제를 선행 기준에서 풀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할 거니까 잘 보세요.
내분에 대한 얘기야. 내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돼서 수직선에 있는 점이야. A라는 점이 있고 수직선에 있는 점이야. B라는 점이 있대. 이렇게 A와 B라는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A와 B를 이렇게 M 대 N으로 여기 나누는 이 점에 대한 좌표를 궁금해 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6이거든요. 근데 얘가요, 이렇게 돼서요, 3대 2가 되는 지점을 찾을 거예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됐어? 이 점이 얼마야, 여기가? 4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좀 바꿔보자. 잘 봐. 여기가 7이 되는데 2대 1이 되는 점을 찾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 얼마일까? 어? 얼마야? 일찍은 개뿔. 내일 아침까지 수업해볼까 보다. 얼마야? 나는 틀려서 대답을 안 하거나 틀려서 뭐라 그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이걸 맞추려고 생각을 해보고 대답하려는 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틀릴 수는 있어. 얼마야? 3분의 13? 14? 조금 더 쓰지? 3분의 15? 이 점을 어떻게 쳤지? 전체 길이가 얼마야? 6이지? 6을 2개와 1개로 나눌 거야. 그럼 몇 개 나눌 수 있지? 4개? 2개로 나눌 수 있겠지? 그러면은 1이라는 기점으로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4만큼 오른쪽으로 가거나 또는 7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간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5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할 거야. 다만 문자를 사용해서 할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다시 이렇게 하자. 잘 들어. 전체 길이를 구한다. 그치? 전체 길이를 구해서 그걸 뭘로 나눠? 얘하고 얘를 더한 값으로 나눈다. 그럼 얼마가 되는데? 2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했을 때 한 칸의 간격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2칸 간 거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야 왼쪽으로. 뭘 기준으로? 1 또는 7을 기준으로. 가능하겠어?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할 거야. 잘 봐, 문자로. 근데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B-A가 될 거야. 됐지? 두 번째, 뭐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얘하고 얘를 더해서 n 플러스 n으로 나눈다. 그게 n 플러스 n 등분한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값을 구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길이를 n 플러스 n으로 나누시면 된다 라는 얘기야.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한 칸의 간격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을 P라고 얘기하면 P라는 점을 구할 건데, P라는 점은 구할 수 있는 관점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서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B라는 점을 기준으로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P라는 이 점은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돼.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 칸의 간격이 얘가 될 건데 몇 칸만큼? M칸만큼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떨어진 점이 P가 되는 거지. 잘 따라하면 어렵지 않은 문자가 좀 많아도 복잡해 보여도 또 B라는 점을 기준으로 고르는 한 칸의 간격이 똑같이 뭐 이상하잖아. 한 칸의 간격이 얘가 될 건데 몇 칸만큼? N칸만큼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나? 근데 여기 있는 이게 맞아요, 여기 있는 게 이게 맞아요. 어차피 똑같은 걸 얘기할 거고 똑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뭐를 계산하든 관계없이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게 이게 내분점에 대한 공식이야. 외우는 방법은 내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이거를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입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외분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외분이에요. 외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에서 나누냐 밖에서 나누냐의 차이야. 다시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점이 있을 건데 여기에 Q라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 나누어지는 거냐면 항상 A부터 Q, B부터 Q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됐지? 그럼 보자. 여기를 M 대 N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어.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 거리를 구할 겁니다. 거리. 어디의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B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고요? B-A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나눌 거거든요. 한 칸의 간격을 알기 위해서 나눌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AB를 나누는 거니까 이걸로 나눈 거지. 됐어? 그럼 여기 AB는 얼마야? M에서 뭐를? N을 뺀 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얘를 M-N 등분을 할 겁니다. 한 칸의 간격을 알기 위해서.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 위에 있는 거리를 이렇게 나누는 걸로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Q라는 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데 Q라는 점의 좌표는 A를 기준으로 보든 B를 기준으로 보든 항상 어느 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A를 기준으로 한 칸의 간격이 얘가 되는데 그게 얼만큼 간 거야? M만큼 간 거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어? 분위기 좀 알겠어? 다시. B라는 점, 이 점을 기준으로 Q라는 점은 한 칸의 간격이 얼마인데? M-N분의 B-A가 한 칸의 간격인데 몇 칸 간 거야? N칸 간 거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어요? 되게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얘 또는 얘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그 계산한 결과물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이 나올 거고 저게 외분점에 대한 공식이 됩니다. 내분하고 외분에 대한 공식이 굉장히 유사하죠. 가운데 분자분모의 부호만 뭐 한 거예요? 변한 겁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분져서 외우셔야 되는데 대박. 어떻게 외웠는지 알려줄 거야.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이렇게 나누는 거겠지. A, B를 M 대 N으로
A, B를 M 대 N으로 내분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그럼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야. A라는 점은 A가 될 거고 B라는 점은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를 M 대 N이라고 써놓으신 다음에 내분점은 두 개를 더해서 외분점은 두 개를 빼서 엇갈려 곱한 거를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 거야.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따라서 A, B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할 때 또는 외분을 할 때는 엇갈려 곱해준다라는 거에 입각하셔서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항상 M이 앞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어볼게. 잘 봐. 잘 봐야 돼.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6이 됐대. 그지? 3대 2로 내분할 거야. 얼마지? 아까 한 거야. 얼마야? 4가 돼. 됐어? 근데 2대 3으로 내분하겠대. 2대 3? 이건 얼마 될까? 2대 3으로 내분하겠대. 그럼 얼마가 돼? 3이 되면 되겠지. 3대 2로 내분할 때하고 2대 3으로 내분할 때가 같아 달라? 다른 거라고. 됐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M 대 N일 때랑 N 대 M일 때는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서에 굉장히 민감한 식이 되겠다. 그지? 다시 내가 봐봐. 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P의 거리와 BP의 거리의 B가 M 대 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마찬가지 외분에서는 뭐가 되는 거? 외분에서는 AQ의 길이와 BQ의 길이의 B가 M 대 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요 문구가 나오게 되면 거리를 구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봐. 얘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해서 NAP의 MABP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어차피 똑같은 얘기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됐어요? 뭔 얘기인지?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 나간 이거 있잖아요. 내분하고 외분. 얘만 정말 잘 해놓으시면 오늘 나갈 진도의 60% 이상이 끝난 겁니다. 이걸 잘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의는 꼬박꼬박 다 올려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건 아실 거고, 그지?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강의만 정말 꼬박꼬박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 설명과 그리고 질문에 대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좀 누수가 나는 것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찍은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고, 근데 강의를 찍었을 때 너네 선배들이 벌써 나한테 했던 핑계들과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네가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벗어날 일이 없어요. 맨날 강의 본다고 해놓고 컴퓨터에 앉아서 엄마한테 강의 봐요 하고 알트탭 누르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강의를 그냥 눈으로만 듣고 저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빠져나갈 그 경로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으니까 안 쓸래. 어차피 뭐 나중에 뭐라고 하면은 강의 보고 쓰면 되지. 딱 그런 느낌이 딱 왔을 때 제가 얘기해요. 너 안 썼지 라고 얘기 안 하고 강의를 안 올려버려요. 강의를 안 올려버리고 다음 시간까지 필기한 거 다 갖고 오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미치는 거지. 선생님 왜 강의를 안 올려주시나요? 평상시 보지도 않았던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네 머리 위에 있거든요. 해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힘들어 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엄마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야, 근데 이게 잘 봐야 돼. 내가 너네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너네를 이 세상 누구보다 이해를 되게 많이 할걸? 이 세상 누구보다 이해를 되게 많이 할걸? 왜냐면 니네 표정과 행동들, 말투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혜택과 그냥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약간 휴식을 드리는 건 제가 드리는 거니까 네가 스스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럼 저는 더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제가 그러니까 미래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저는 너네가 이건 진짜 애들이 복습도 안 하고 쓰는 이 필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제 계속 손을 익히라는 거거든, 표현들이. 왜냐면 생소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딱 쓰면서 계속적으로 니네가 좀 약간 잔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 좀 요령을 피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하는 마지막에 대한 건 백지시험을 봐요. 수업했던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 그대로 백지를 A4 용지가 있죠? 들여가지고 다 적으세요라고 해요. 틀린 게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시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태가 안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받아 적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니네가 직접 손으로 써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익숙하려고 하는 거지. 귀찮아. 받아쓰기 하는 식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쓰지 말라고. 난 그런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야. 볼게.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수직선에 대해서는 내분과 외분이 이러한 공식을 성립하게끔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해봐. 좌표 평면 위에 올릴 거야. 좌표 평면 위에. 근데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결국 좌표 평면은 X축이라는 거 하나하고 Y축이라는 거 하나가 겹쳐 있는 것 뿐이야. 됐니? 그럼 다시 X축은 X축, 다시 A하고 C는 A하고 C끼리, B하고 D끼리는 Y축에 있는 거니까 각각 수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잡을 거야. 이 점을 잡을 건데 여기가 M인데 여기가 N이 된대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를 A라는 점과 B라는 점,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이라고 할까? P, Q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요 라고 얘기한 거야. 됐니? 그래서 그 점을 나는 이 점을 A라고 얘기를 할게요. 바꿀게요. 그냥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를 A, B. 여기를 P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할 거니까 확인. 결론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X좌표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잘 봐.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네. 그럼 여기가 M 대 N이니까 여기도 M 대 N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 있는 것도 M 대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보여? 그럼 여기 있는 요 좌표는 어떻게 한다 했어? 여기서 얘기했지?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를
더하고 어떻게 한다고? 엇갈려 곱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어? 하나만 더 해보자. 잘 봐. y좌표도 얘기할 거야. y좌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y축에서 긋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가 되기 때문에 닮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m 대 n이 된다는 결론이지. 됐어? 그럼 요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요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엇갈려 곱하면 된다 했어? dm 플러스 bn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잘 봐. m 대 n이라고 얘기를 했지? 네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엇갈려서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m 플러스 n분의 b의 x좌표니까 cm 플러스 an 이 되고 m 플러스 n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dm 플러스 bn이 됩니다 라고 해서 각각 x좌표 y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됐니? 됐니?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얘기했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AP 대 BP가 몇 대 몇입니다? M 대 N입니다. AP 대 BP가 M 대 N입니다 라고도 쓸 수가 있고 또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를 곱해서 M 곱하기 BP가 N 곱하기 AP가 됩니다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이 세 가지 표현이 어떻다는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 외분도 가보자. 외분도 똑같이 진행을 할 거야. 힘들지. 내가 힘이 들 때 유일하게 힘이 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니네가 대답을 잘하는 거. 니네가 대답을 안 하면 힘들어 뒤질 것 같아. 근데 m 대 n으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끊어내서 여기 있는 q라는 점을 찾을 거고 이 q라는 점을 이렇게 m 대 n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b라는 것을 m 대 n으로 뭐 하겠다고? 외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똑같이 내립니다.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면 여기 대 여기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 m 빼기 n을 한 뒤에 엇갈려 곱하는 얘기였지? 뭐가 돼? cm-an이 됩니다 라고 찾으면 되는 거야. y좌표도 똑같이 찾을 겁니다. y좌표도 똑같이 찾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y좌표가 나올 건데 뭐가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 되고 여기서부터까지가 n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m에서 n을 뺀 다음에 뭐 한다고? 이렇게 엇갈려 곱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대한 좌표는 뭐가 돼? m 대 n이 돼가지고 엇갈릴 거고 엇갈리게 되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m-n분의 b의 x좌표 cm에다가 an을 빼주고 또 m-n분의 b의 y좌표 dm 마이너스 bn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엇갈려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럼 마찬가지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얘기인즉슨 요 얘기인즉슨 뭐가 된다는 얘기지? 똑같이 얘기하면 뭐가 돼? AQ 대 BQ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M 대 N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 얘기를 우리가 달리 써주시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M, BQ는 N, AQ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됐니? 따라서 이런 모양을 그려놓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진짜 오늘 할 것들 거의 대부분 다 끝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잘 보셔야 되니까 제가 예를 계속 들어드리는 거예요. 봐. A, B를 3대2로 내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AP 대 BP가 몇 대 몇이 됩니다? 3대2가 됩니다 라고 쓰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고, 또한 뭐가 된다는 얘기지? 3BP의 값은 2AP랑도 똑같아요 라고 써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됐어요? 그럼 잘 봐라. 잘 봐. 이런 얘기다. 잘 보시면 3대2로 내분하는 이 점을 P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AP의 길이는요. AP의 길이는 AB 길이, 전체 길이의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야. 됐어? 무슨 얘기지? 마찬가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BP의 길이는요. 뭐가 된다는 얘기야? 5분의 2의 AB가 됩니다. 라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걸 다 뭐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결국 내분이나 외분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지. 내분하고 외분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뭐냐면, 봐. 내분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3분 AB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AB를 넘어가면 안 돼. AB 안에서 나누는 거니까. 됐니? 여기서 외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외분에 대해서는 AB 연장선 위에 존재하는 거야. AB를 안에서 내분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연장할 거예요. 그 안에 Q가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야. 여기는 왜요? 왜냐면 M 대 N에서 M이 크니까 이쪽에 있는 건데, 만약에 M보다 N이 더 크면 M 대 N이 되는 거니까 A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기준으로 내분과 외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잘 봐. 무게중심이야.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달몸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게 무게중심이거든요. 무게중심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뭐가 있겠죠? 특징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A, B, C가 있을 건데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는지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겠죠?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그냥 아무데나 찍은 무게중심인가요? 아니잖아. 어떻게 찾아?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걸 무슨 변이라고 하지? 대변.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이 있을 건데 그 중점을 이렇게 이으면 돼요. 얘를 뭐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을 뭐라고 얘기하지? 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마찬가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거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AC에 대해서 중점을 찾아서 그 중점을 그어버리시고, 또 C를 기준으로 A, B의 중점을 찾아서 C에 대해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무게중심이라 부른다. 됐니? 그럼 무게중심의 가장 큰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지? AG 대 DEF로 쓸게요. DEF. AG 대 뭐는? GD는 뭐 된다? 2대 1이며 BG 대 GE가 뭐가 될 거고 2대 1이 되며 또 CG 대 GF도 뭐가 된다? 2대 1로서 2대 1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라고 했던 게 무게중심이었어. 기억나? 얘를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진행할 거야. 이렇게 해서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할 거고 B라는 점을 x2, y2라고 얘기를 할 거며 C라는 점을 우리가 x3, y3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무게중심을 찾을 건데 일단 B하고 C의 중점을 찾을 거지. 중점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중점의 의미는 뭐지? 1대1 내분점이야. 이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D라고 적어놓으시면 얘랑 얘 1대1 내분이니까 두 개를 뭐하고? 더해서 엇갈려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지. 또 y좌표는 y좌표끼리 두 개를 더해서 엇갈려 곱해주시면 될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 AD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G라고 얘기한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잘 봐. AG 대 GD가 2대 1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한 거야? 이런 거 계속했잖아. 그치?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아, AD를 뭐 하는 거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2대 1이기 때문에 엇갈려 곱할 거야? 그럼 그 G라는 좌표는 뭐가 될까? 두 개를 어떻게 하고? 더해서 D의 X좌표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A의 X좌표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하면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 마찬가지 두 개를 더해서 똑같이 Y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야. 됐어? 따라서 X좌표들의 합을 한 뒤 3으로 나눠주고 Y좌표를 한 뒤 3으로 나눠주시면 그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평면좌표 때 도대체 배우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있죠.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표현하겠다.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이 평면좌표 단원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요 선이 된다는 거는 나 혼자 떠드네? 너는 쓰기에 바빠 죽겠고 나는 혼자 떠들고 있고 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받아 쓰는데 정신없다는 얘기고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애들을 가르친 지가 15년 정도가 조금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애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느꼈던 건, 이거는 몰라, 다른 사람이 부정해도 난 절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이란 과목은 손이 피곤해야 되는 과목이지. 손이 피곤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아니 뭐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 수업을 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써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빨라. 항상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 저는 여태까지 수학을 공부해서 다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네 점수가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빨라. 많이 필기하고 도전해보고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좌표평면 누가 만들었어요? 좌표평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누워서 자빠져 있는데 파리가 천장에 움직이더래.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네 라는 것들을 표현해 볼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좌표평면이야. 별 가짜는 이유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발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거든. 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은 아니구나, 수천 년이라 할 수도 있겠지. 수백 년 동안 만들어졌던 이런 학문들을 단편적으로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맞지. 그렇잖아. 그냥 어려운 거 맞는 거야. 근데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써보는 습관들도 안 들이면, 왜? 문제는 눈으로 읽거든? 문제를 쓰진 않잖아. 문제를 니네가 필사하진 않잖아. 문제를 눈으로 읽기만 하지. 이 이미지가 니네 눈으로 들어갔다가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걸 이미지로 보게 되면 매칭을 못 시켜요. 그냥 왜? 이거는 딱 들어갔다가 하고 넘겨서 없어지는 존재가 돼버리거든. 그럼 이 이미지가 다시 네 머릿속에 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지만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야.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니네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 과정을 한 번, 두 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필기야. 네가 직접 써보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시고 잘 정리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 공부 전반적으로 국영수를 다 토탈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리를 잘해. 자기가 하는 그 과목에 대한 정리를 모든 과목마다 되게 잘해놔.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내가 정리한 거를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모든 과목을 딱딱딱딱 흐름에 맞춰서 정리를 다 해놓는 거야. 그 연습을 하면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고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안 해. 왜? 귀찮아서.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잘 보시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럼 봐봐. 해봐.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거만 집중해줘. 알겠지? 세 번째 바로 뭐냐면, 중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중선이 아까 뭐였지? 여기 있는 요걸 중선이라고 했지? 그지? 그 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선에 대해서 정리라는 거는 우리 수학 상에서 했던 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런 것들처럼 하나의 성질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성질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배운 적이 분명 없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한 다음에 곧 네 번째로서 그 이외에 다시 얘기하면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중선이라는 거는 A라는 꼭지점으로부터 BC의 중점인 여기 D라는 점을 잡아서 뭐 M이라고 해도 되고 D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요 노란색을 뭐라고 요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지. 그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고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이 중선마저도 중선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성질이 있단다. AB 대 AC의 길이의 비가 죄송해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값이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성질이 성립합니다. 다시 왜 그런지 증명해 줄 거야. 잘 봐. 2배의 AM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CM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어차피 B하고 CM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2배에다가 AM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의 BC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도 쓸 수도 있겠다. 그치? 이 모든 게 다 성립을 할 거야. 왜 그런지 증명부터 해보자. 증명을 해보시게 되면 그대로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할 겁니다. 그대로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할 거고,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을 우리가 중점에 대해서 원점에 갖다 놓을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며 여기가 A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M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A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보고 여기 있는 C라는 좌표를 C, 0이라고 보게 되면 C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C, 0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로 거리를 구하는 거야. 보자. AB의 제곱이 된대. AB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야. 어떻게 하면 돼? X끼리 빼서 제곱합니다.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요. Y끼리 빼서 제곱합니다. B제곱이 되겠네요. 됐어요? AC의 제곱도 구할 겁니다. AC의 제곱은요,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합니다. 이렇게요. AM의 제곱도 구할 거예요. AM의 제곱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얘는 0,0이 될 거고, 따라서 A제곱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2배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얘는 더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2A 중선이라면, A임이 중선이라면 여기는 요 공식들이 뭐가 된다? 성립합니다. 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됐니? 이제 조심하셔야 돼. 잘 봐.
거의 다 끝났어. 각 2등분선이 중선일까 아닐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요. 그죠? 그러면 A라는 각을 이렇게 설평의 특징 뭐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맞아. 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으며. 또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고. 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 라는 얘기지.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 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된다는 얘기는 아하, 대각선끼리 중점에 대한 좌표가 일치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중점에 대한 건 어디에 있지? 뭐야? 1대1 내분에 대한 얘기야. 다시 좌표가 4개가 주어졌어. 좌표 4개가 주어지고 얘가 평행사변형이 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뭘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따지면 되겠는데 그건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왜? 복잡하지 않을까? 식이 그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라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된다면은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동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됐어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말은 뭐야? 마름모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야? 내변의 길이가 같고, 그치? 또 이건 대각선이 어떻게 됐지? 대각선이
즉 2등분이 되겠지. 됐어요? 세 번째,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이거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직사각형의 특징은 뭐가 되죠? 내각이 모두 90도가 되면서 얘에 대한 특징, 대각선의 특징은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으며 서로를 2등분도 하겠죠. 그럼 결론, 사각형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대각선에 대한 얘기로서 얘기하면 되겠다. 됐니? 그럼 삼각형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야. 삼각형. 삼각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봅시다. 첫 번째, 삼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삼각형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야? 예각, 직각, 분각. 그렇지. 그래서 뭐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예각은 a제곱과 b제곱이 되면서 c제곱보다 큰 거를 예각이라고 하며, 분각은 a제곱에다가 b제곱에다가 했지만 c제곱보다 작은 걸 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c가 가장 긴 변이 돼야 되며,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것이고. 됐어?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 종류를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합시다. 두 번째까지만. 두 번째는 바로 뭐야?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네, 세 개의 각이 모두 60도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값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뭐하다? 모두 일치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오늘 우리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웠거든.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오늘 할 내용 평면좌표는 끝납니다.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과목에 관계없이 국어든 영어든 뭐 특히 뭐 한국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셔야 되니까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922번인가요? 922번부터 보시면 922번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AB의 거리가 5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맞지? AB의 거리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루트에다가 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빼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빼면 돼요 라고 쓰면 되고, 이 값이 얼마 된다고? 5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저는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x끼리만 빼면 되는 거니까 a-4의 제곱이라고 쓰고 여기도 a-4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전개하는 이거 전개가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걸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2배에다가 a-4의 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은 뭐가 돼? 절대값이라고 나와서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가 될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는 얘기? 5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왜? 5루트 2니까. 그럼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얼마? 9가 되면 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게 전개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니고. 926번 볼게요. 926번 보시면 정말 미안한데 최소한 부탁을 좀 드리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문제는 질문을 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복습만 좀 하셔서. 되겠죠? 26번 보시면 A가 얼마래요? A가 1,3이라고 돼 있고요. B의 값이 5,-1입니다. 그리고 P라는 값이 A, B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 y = 2x-7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AP하고 BP에 대해서 거리가 같아. 이 얘기한 거잖아. 그지? 보이세요? 그러면 AP 거리 봅시다. AP 거리 보면 뭐 돼요? 얘하고 P까지 거리야. 그럼 뭐가 돼? A-1의 제곱에다가 B-3의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 뭐 하면 된다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라고. 얘가 AP야. 그지? BP는 뭐가 되면 되는 거라고? A-5의 제곱을 한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얘기야.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될 거고 A-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여기가 B-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 값이 A-5의 제곱에다가 뭐가 된다?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P라는 점 자체가 어느 직선 위에 있냐면 이거 직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B의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A-7이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계산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그냥 전개할게요.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 플러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B에다가 플러스 9가 될 거고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A에다가 플러스 25가 될 거고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B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 되면은 내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도록 할 거야. 그럼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날아가요. 그죠? 그럼 여기는 10A가 넘어가게 되면 8A가 될 거고 없어져요. 여기 있는 게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8B가 될 거고 없어지겠다. 그지? 여기는 10, 여기 1 없을까? 1 없애고 여기 있는 게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이 되고 0이 돼요. 그럼 따라서 뭐가 돼? A-B가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 연립해 주시게 되면 뭐가 될까? A, B 값이 나올 거예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죠. 131페이지 보시면 A 930번이죠. 930번.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4,2가 될 거고 여기가 0,-4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2가 될 거야. 그러면 일단 AB의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물어봤으니까 AB의 거리하고 BC의 거리하고 CA의 거리를 찾으시면 되겠다. 됐니? 찾았니? 얼마야? AB 거리? A 거리 얼마야? 2루트 10. 미안해. 귀가 먹었어. 네가 내 나이 대봐. 안 들려. 2루트 13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계산하실 때 삼각형 종류를 찾으실 때는 그냥 루트 52라고 쓰세요. 알겠죠? 2루트 13, 루트 10. 2루트 13이 루트 52잖아. 그지? 그냥 예비도 어차피 마지막에 바꿔주면 돼. BC는 뭐야? 2루트 2 이거 얼마? 루트 8이야. 얘들아, 나 이거 끝나면 보내주려고 하고 있어. 지금까지 심정은 그래. 근데 이 심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안 해. 알겠지? C 뭐야? 루트 50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보여요. 이거 길이가 어떻구나? 같구나. 그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되는 거야. 그게 냅두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냥 선생님 이거 바꿔도 2루트 13, 2루트 13, 2루트 2 그러니까 이등변 찾을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 얘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안에 있는 게 나오지. 그럼 이건 뭐야?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걸 2루트 13, 2루트 2, 이거는 2루트 11 그러면 또 다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제곱하면서. 삼각형의 종류를 모를 땐 그냥 이 상태에서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헷갈리니까 52가.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34번. 34번을 보시면요. 여기 있을까요? 루트 뭐라 되어 있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 되어 있고 여기는 루트 뭐가 되는 거야? x-2.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럼 해봐. 이거 말 뜻이 뭐라고?
x, y에서 0,0까지 버려. 그렇지. 이거 말 뜻이 뭐야? x, y에서 빨리 가고 싶구나. 좋아.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거든. 좀 잘 봐. 이거는 이제 나중엔 안 그릴 거야. 이렇게 되면 0,0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2,-1이라는 점이 여기가 2,-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치? 2,-1. 이제 x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x, y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구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 이거 두 개를 이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x가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면 결국 뭐야? 이 길이가 되는 거야. 이게 최소값이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알아야 돼.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 P점이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AP하고 BP를 더했을 때 AB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지? 근데 AP 더하기 BP의 값은 AB가 될 수도 있지. 얘는 뭐야? 한 직선이 있을 때야.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얘는 삼각형에 대한 결정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를 토대로서 따라서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AP하고 BP의 길이의 합은 뭐보다? A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크면 삼각형이 될 거고 같으면 한 직선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뭐야? AB의 길이가 되는 거야. 최대값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구해요. P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건 못 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3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37번이거든요) 37번. 이걸 두 가지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 좀 더 집중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네한테 그렇게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로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좀 잘 봐. A라는 점이 뭐냐면 1,4가 되고요. B라는 점이 뭐가 되냐면 5,3이 된대요. 근데 P라는 점이 있을 건데 그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둘 수 있을까? A, 0이라고 둘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다음 PA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PA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 0이라고 해. X, 0. 그럼 뭐가 돼?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PB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X-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이 두 개를 뭐 하겠대? 더하겠대. 그럼 더하면 뭐가 될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7이 될 거고 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x에다가 25에다가 보니까 34가 될 거니까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40, 5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2차함수가 될 거고 됐니?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왜 또 2차함수? 그러면 안 돼. 항상 앞에 있는 내용들이 베이스로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축이 얼마야? 3. 그렇지. 됐어? 그러니까 앞에 거 잘하면 뒤에 것도 쉬워지는 거야. 3 대입하면 얼마야? 9, 18에다가 36이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을 해주시게 되면 33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그때 x값이 2가 되는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그러면 x값이 3이니까 3,0이 되겠지. 됐어? 근데 잘 봐. 이제 쉬운 풀이 알려줄게요. 봐봐. 이게 되면 베스트하죠.
정말 베스트합니다. 1,4라고 했고요. 5,3이라고 했습니다. P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대요. 그죠? 그죠? 그럼 잘 봐야 돼요.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도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대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지? 그럼 생각 잘해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했냐면은 중선 정리에서 했어. 다시 삼각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중점이라는 게 있을 것이 불러보세요. 계산 다 됐죠? 얼마예요? 응?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엇갈려 곱하면 4 엇갈려 곱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얼마야? 2, 얼마? 마이너스 이거 네가 연습해야 돼. 아, 내가 이걸 모르겠니? 이거 모르겠지. 네가 연습해야지. 외부는 뭐야? 똑같이 하면 돼. (14,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됐어요? 중점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거 몇 되면? 1대 1이니까 중간 찾으면 되는 거야. 얼마야? 얼마? 8, 마이너스 7. 얘가 중점이 될 거야.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P, Q의 중점. 됐어요? 46번 볼게요. 946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B라는 점이 5,2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이거 오늘 한 거 같아. 그치? 오늘 되게 많이 한 거 같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B 대 B, C가 몇 대면? 2대 3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있어서 여기가 2대 3이 되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가 A가 있을 때 여기가 B가 있어서 여기가 2가 되는데 B부터 C까지 거리가 3이 돼서 여기가 C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되니? A부터
누가 그럴지 몰라. 알겠지? 금요일까지 숙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금요일까지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금요일까지 139페이지에 986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다만 136페이지는 빼고 갈게요. 오케이? 136페이지는 빼고 갈게요. 유형업 때문에 계속 걸려가지고 너네한테 고등수학에 대해서 흥미는 없죠. 흥미는 없는데 의욕을 떨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고 일단 선행 수준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다 안 할 거에는 아니야. 나중에 하는 단원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업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숙제가 있어요. 또 하나 숙제.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여러 가지 부등식, 그러니까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평면 좌표까지 필기한 걸 갖고 오세요. 금요일 날. 알겠죠? 필기한 게 하나라도 빠지면 저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날 남겨서 필기하고 보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 금요일날 뭐 하죠? 체육대회.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화요일이요? 너 금요일이라며. 다음 주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 너한테 금요일 했잖아. 뭐 상관없겠다. 화요일. 빠지지 마. 알겠어? 빠지지 마.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금요일날은 숙제 검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진도도 나가고 안 되면 토요일날 또 10시에 부를 겁니다. 토요일날 저 부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 오셔서 저는 옵니다. 왜? 수업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요. 아시겠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쿨하게. 물어볼게요. 잘 봐. 49번이야. 49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주야, 네가 제일 먼저 웃었으니까 불러. 뭐라고? 마이너스 오케이 플러스 2 y는 오케이 9k 마이너스 6 맞아요? 서진아 맞아? 아니야? 그럼 뭔데? 네가 구한 걸 불러봐. 2분의 마이너스 3k 끝이야? 끝.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야? 보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엇갈려 곱하라고 얘기했어요.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x좌표 1이야. 그지? 엇갈려 곱하면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 엇갈려 곱하면 2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거를 4분이니까 더해 주시면 될 거고 얘가 맞겠네요. 그럼 얘는 6이 될 거고 얘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엇갈려 곱하시게 되면 6k가 될 거고 여기다 엇갈려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2 마이너스 k가 될 거니까 이게 맞네요. 엇갈려 곱한다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됐죠? 근데 얘가 뭐가 된대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얘가 이사분면이 있대요. 이사분면. 이사분면은 얘가 x좌표가 양수 영수야? 음수가 될 거니까 얘 값이 음수가 될 거고 이 값은 뭐가 돼? 양수가 될 거니까 이 값이 양수가 되는 k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범위를 찾아주시게 되면은 3분의 2보다는 크고 넘어가게 되면 2 곱해서 넘어가게 되면 5분의 2보다는 뭐라?
여기는 뭐가 돼요? 5분의 2보다 K가 큽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얘는 2 없어지고 넘겨 3분의 2보다 큽니다. 그럼 얘하고 얘 중에서 겹치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5분의 2가 크냐 3분의 2가 크냐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 53번 볼게요. 53번. 윤재야, 무게중심 구해볼래? 3분의 A. 우리 버퍼링 걸리지 말자. 빨리빨리 하자. 인터넷 강국이잖아. 빨리. 얼마야? 그렇지. 3분의 B 플러스 4 플러스 5. 얘가 될 거고 이 값이 얼마? 1이 됩니다.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값이 3이 되고 또 엔드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4 플러스 5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A, B 값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59번 볼게요. 59번. 평행사 변형의 특징이 뭐라고요? 평행사 변형의 특징이 A, B, C, D가 되면 뭐 한다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고. 됐어?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구했는데 안 되나요? A, C, B, D. 얘들아, 그 도형의 스펠링을 붙일 때는 이어서 붙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센스가 아니라 상식이야. 알겠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동일한 거고 얘가 A, B가 될 거야. A, B. 그럼 AC의 중점은 얼마가 될까? 얼마? 또 물어봐야 되나? 1대1 내분이 중점이겠다. 그치? 1 2분의 5 중점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얼마? 2분의 A, 2분의 B. 그럼 따라서 AB 값이 나오겠네요. 되셨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약속은 지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끝낼 건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대충 하려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왜 고통을 받으면서 해? 그냥 안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그냥 틀리면 망하고 그냥 대학은 꺼져라 이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좀 하시고 복습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요 다음 단은 직선의 방정식은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해야 될 게 조금 많거든요. 얘가 그나마 제일 수월한 단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원에 대한 복습 똑바로 철저하게 다 해오시고 나 분명 요 강의를 오늘 저녁 10시 이전까지 올려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일 복습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내일은 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도 약속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안 되면 뭐 강의 필기가 없거나 여기 있는 몇 페이지까지야? 지금 제가 오늘 숙제로 내드린 페이지가 139페이지까지 정리가 안 되면
강의를 만약에 쓴 게 없다면 남아서 강의를 쓰고 가실 거고 139페이지까지 마무리가 안 되시면 전 토요일 오전에 무조건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토요일 오전에 무조건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